꿈과 현실을 넘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시즌 8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모실 멘토는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쁜 나머지 정말 잊고 지냈던 그 낭만, 바로 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인데요. 정말 이 시 얘기 나오니까 벌써부터 고개를 쩔레쩔레 하면서 머리 아파,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시가 여러분 마음속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주 요즘에 방송과 다양한 매체들에서 대중들에게 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 시대의 시 소믈리에 정재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사회자님이 사실은 시인이에요. 근데 그걸 본인도 몰라요. 제가 시인이라고. 왕년에 우격다짐 개그란 걸 자주 하셨어요. 예. 거의 제가 보기엔 자학 개그 수준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 개그는 국밥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래 주셔야 돼? 왜요? 다 말아먹지. 뭐 이런 분이셨어요. 내 개그는 0.00001이야. 왜? 왜요? 영 아니지. 뭐 이러시던 분이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그걸 수업 시간에 써먹었어요. 여러분, 내 개그는 아야, 여, 요, 유, 야, 뭐 이런 것도 하셨어. 왜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뭐 그러신 분이에요. 안 재밌어, 이게? 제가 원래 원조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내 개그는 양파야. 까도 왜? 똑같아. 여러분, 이거 엄청 재밌어. 여러분 이게 은유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왜?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시예요. 시는 인생이에요. 왜? 누구는 아름다우니까라고 말할 거고요. 누구는 지겨우니까라고도 말할 거예요. 그 해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오늘 그런 시를 가지고 우리 인생, 그 중에서도 도대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보셔도 감동적일 거예요. 왜?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 그것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좀 착잡하기도 합니다. 저 영화가 만들어진 게 무려 30년 전인데 지금도 감동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우리 교육이 너무 힘들다는 뜻이에요. 저 영화는 모든 학생들이 인류 대학으로만 가기 위한 미국의 아주 명문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공부만 시켰던 학교에 웬 선생님, 구원생님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럼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꼭들 찾아보세요. 그 영화에서 우리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귀에 들리면 정상이 아니야. 젊었을 때 나도 저게 안 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이런 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무슨 시, 아름다운 낭만처럼 쓸데없는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들리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예를 들어 교사가 되는 게 목표다. 그러면 그 인생 목표는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이르면 20대, 늦어도 30대 초반은 이룰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무슨 놈의 인생의 목표가 20, 30대 이루어지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럼 나머지 긴 인생은 뭐를 목표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생 형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엔 저렇게 쓸모 있고 당장에 뭐 취직하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린 자꾸 인생 목표 그러면 진로 그러면 의사, 변호사 이런 명사들을 떠올리시죠. 나는 무엇이 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진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요.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형용사나 동사일지 몰라요.
나는 아름답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사를 할 수도 있고요.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의사가 됐어도 남들한테 존경받지 못했다면 그걸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의사, 변호사 아무것도 안 됐는데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먼저 갖춰줘야 됐었던 거는 내 삶에 대한 태도였던 것 같아. 나는 얼마나 우아하게 살까? 나는 얼마나 바르게 살까?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까? 그러면 나중에 의사라고 하는 결과도 될 수 있고 변호사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이 관계가 뒤섞여 버리고 나니까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너무 피곤해진 거 아니냐.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들죠. 목표가 뚜렷해서 또 살기 힘들고 목표가 없는 사람도 힘들죠. 근데 그냥 여러분 열심히 지금 즐기고 사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뭔가가 돼요. 여러분 뭐가 되는 게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건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해요. 40대, 50대인데 아무것도 안 됐다고요? 그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뭔가 돼요. 그걸 믿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키팅 선생님은 이 웰튼 아카데미라고 하는 미국의 명문 귀족 그 보딩 스쿨에 거기 학교를 나온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오바 스펙이야. 왜냐하면 애들이 선생님 신상을 털어봤더니 이 웰튼 아카데미를 나와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갔고 거기서 가장 큰 장학금인 로즈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걸 받아서 영국의 케임브리지까지 공부하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아니 이런 스펙인데 왜 우리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키팅 선생님 찾아가서 한 애가 물어봐요.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그러자 키팅이 그때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답해요. Because I love teaching. 난 가르치는 게 좋아서 그래서 교사하는 거야. 이게 왜 이상하게 들리니 너네들은? 나는 가르치는 걸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러니까 잘하고 싶었어. 그래서 아이빌리그 갔고 더 잘하고 싶어서 케임브리지 가서 드디어 마침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왜 너네들은 이게 이상하게 들려? 그럼 키팅 선생님은 물어볼 거야. 너네들은 그럼 왜 의대를 가려 그러니? Because I love money. 너 왜 법대 가려 그러니? Because I love money. 여러분 그런 건 인생이 아니란다라고 키팅 선생님 우리한테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키팅 선생님은 늘 우리 학생들한테 너네들의 삶을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이건 막 특별하게 잘나라 하는 뜻이 아니라 키팅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오디너리, 남들과 똑같이 사는 삶을 살지 마라. 너네들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이름을 갖고 다른 걸음걸이로 갖고 걸어가잖아. 인생도 그런 거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렴. 그러면 특별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을 위한 삶을 그냥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삶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거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하는 거죠. 사실은요, 많은 경우에 좋아하는 걸 하라, 좋아하는 걸 하라 이렇게 말들은 하는데 말이 그럴 뿐이지 우린 막 이렇잖아요. 알아야 돼. 사람이 뭐 알아야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알아야 출세하는 거야. 아는 게 힘이야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에 원 문장은 어떤 거였냐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린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빼먹고 이 말을 썼던 거예요. 뭐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이 말은 빼고 알면 보여, 알면 보여. 알고 싶지가 않은데. 사랑해야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로, 진학, 꿈틀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내가 뭘 사랑할까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이랑 달라져요.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못 말린다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저는 낚시를 잘 할 줄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한 번은 케이블 TV를 보는데 처음 봤어. 근데 내 친구는 정말 낚시를 좋아하는 애야. 근데 봤는데 너무 재미없어 나는. 그날 막 이런다 1시간을 봤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아. 그래서 마지막에 멘트가 이래. 오늘은 안 묵니다. 뭐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 그게 테레비야?
난 너무 재밌었는데 내 친구는 오늘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야, 너네들은 야구를 9회 말까지 0대 0도 팽팽한 투수전이라고 좋아하면서 난 1시간 동안 얼마나 팽팽한 손맛을 즐겼는데 이 친구와 나의 차이는 뭐죠? 나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이 친구 사랑하니까 그게 보였던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공부를 누가 좋아서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공부 좋아요? 공부 재밌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재수없어 하는 표정, 이걸 고쳐야 돼요. 여러분, 공부, 새로운 걸 내가 관심 있는 걸 알게 되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미분. 너무 어려워. 틀렸어. 다시. 알았어. 와, 미분. 적분 주세요. 이러면 누가 수포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공부는 지겹고 힘들지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너의 진로를 찾아라 했더니 저는 꿈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힘들어요, 싫어요 하고 피하다 보니까 정작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아름다움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길을 찾으려 나섭니다. 어떤 곳으로 가야 잘 될까? 죄송한데 저는 답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뜻을 가지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뜻이 있는 곳에 길 잘 없다.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꽉 몰려 있어요. 그래서 내 차지가 안 돼요. 그러면 어쩌다 내가 이 길에 왔지? 이번 생은 망했나 봐. 이 생망. 이러고 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온 길에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몰라 하고 그 뜻을 실천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나서 저 사람 봐.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저렇게 뜻이 있는데 길이 있었다니까라고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고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시의 뜻이 없었어요. 살다 보니 시를 전공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우울했는데 처음엔.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의사가 돼야만 행복해. 아니, 의대를 가야만 행복해. 그래서 뜻을 이루어야만 행복해. 아니요. 그렇게 인생이 열리지 않아요. 어떤 길에 왔을 때 그걸 접는 사람이 있고 그 길에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도가 뭐냐가 중요했던 거란 말입니다.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용사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다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끝이 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연설입니다.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부로부터의 기대, 자존감, 당혹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전혀 맥을 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가려내 줍니다.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죽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건 너무나 행복하다. 이미 가진 것 하나 없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스티브 잡스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배고프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 계속 지적인 탐구, 다음 세계로 가기 위한 열정 그런 걸 가져라. 난 다 알았다가 아니라 난 여전히 무식해. 난 여전히 어리석어. 더 가야 될 길이 있어. 장자의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키팅 선생님은 그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잘난 학생들을 데리고 그 학교 박물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학교 출신의 위대한 선배들 사진들이 쫙 있습니다. 수백 년 된 학교니까, 몇백 년 된 학교니까. 그럼 그 중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있고요, 미국의 대법관도 있고, CEO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저게 너네들의 선배란다. 그럼 애들이 롤 모델 그러고 있었겠지.
그때 키팅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니? 다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사람? 결국 다 메멘토 모리, 다 죽는 거야. 저 사람들 죽어서 지금 한갓 수선화의 비료로 썩고 있어. 그 선배가 너네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렴 해서 애들이 사진 앞으로 쫙 모입니다. 그자 뒤에서 키팅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얘기해요. Seize the day, boys.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카르페 디엠. 선배들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으니 카르페 디엠. 지금을 놓치지 마라. 카르페 디엠은 seize the days. 지금 당장을 꽉 쥐어라. 소나기에 쥐어라. 시간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만다. 바로 그때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인생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막 흘러갈 겁니다. 근데 매 시간을 여러분들의 손아귀에 쥐고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어. 여기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겠어. 나는 더 관찰하겠어. 그러면서 내 인생을 꽃길로 만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꽃의 향기를 전해주겠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가 돼도 내 인생이고 뭐가 안 돼도 내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까르페 디엠. 아, 내가 가장 아껴야 될 건 뭐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우, 어쩜 그렇게 말씀을 그냥 자분자분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이고. 뭔가 진짜 아까 꽃길을 밟고 간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말씀 자체가 꽃길 위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풀렸었어요, 20대 때는. 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는 게 많았는데 어느 정도 내 길을 수긍하고 나서부터 비로소 내 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는 아, 내가 이러려고 그랬구나 하는 걸 나중에서야 알아요. 그 길 도중에 있을 땐 모르다가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이 길 예쁘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인생이 참 힘들었어요. 누구나 그래요. 아, 힘들어 하고 근데 그걸 열심히 살고 나서 돌아보면 이 길 괜찮은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꽃향기를 좀 수놓기도 하고 그렇게 변해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예전에 처음부터 시로 유명하셨던 건 아니죠? 전혀. 네, 맨 처음에 저도 방송에서 처음 접하고서는 시로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와, 신선하다. 어떻게 시가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시로 유명해지시고 나서 뭔가 삶이 굉장히 달라졌을까요? 그 변화가 아마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부터였어요. 네. 제목이 좋아요, 그죠? 그죠. 잘 지었어요. 그걸 쓴 게 제가 53살 때입니다. 책으로 낸 게. 여러분 53살에 신진 작가상 한번 받아볼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사실은 조용히 살고 그냥 제자들 잘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 다였어요. 인생 목표가 이런 거였어요. 유명해지지 말자. 여러분 꿈을 이런 식으로 가지면 참 사는데 편하다? 맞아. 나는 서울대 안 가는 게 목표야. 이미 이뤘죠. 여러분 웬만하면 이뤄. 그렇게 노력이 필요 없어 이게. 거의 이루죠. 네, 큰 노력이 필요 없어요. 나는 뭐 유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데 유명해지지 말자.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꿈을 가지면 또 더 좋은 게 꿈이 깨져도 좋다. 꿈이 깨졌어. 서울대 갔어. 서울대 가버렸어. 아씨. 유명해졌어. 아씨. 그러면 살기 좋잖아. 그죠? 반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뭘 이루려고 썼던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그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무슨 시야 이런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소설도 안 봐, 영화도 잘 안 돼 이런 맞아, 때였어요. 맞아. 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여기서 소설 읽은 사람 나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몇 명 되겠어요. 영화 1000만 관객
안 본 사람 꼭 있어, 그죠? 근데 시는 저한테 1분만 허락해주면은 금방 저랑 공유할 수 있잖아요. 아까 생전 처음 본 시지만 저하고 그걸 갖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NS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게 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만 그거를 학교 때 너무 재미없게 배운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만 바꿔주면 시로 우리가 같이 인생에 많은 시인들이 그냥 살았겠습니까? 인생에서 부닥친 수많은 문제들을 시로 남겼을 텐데 그럼 그걸 갖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뭐 심지어 이런 방송에도 불러주시고 무슨 뭐 강연 자리도 많아지고 해외에도 나가서 교포들한테 우리 시의 아름다움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점점 보람이 많아진 거죠. 네. 시가 되게 낭만적인 줄 알았는데 시가 굉장히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줬네요. 낭만적인 거를 또 많고 저로서는 저도 똑같아요. 사실 40대까지 시가 잘 안 들어왔어요. 제 전공인데. 전공인데 그전엔 전공이니까 공부했던 건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걸 왜 나 혼자 알고 있었지? 그런 생각? 중년 정도 넘어서니까 이건 좀 나눠줘야 되겠어 하는 생각? 그런 것이 들면서 좀 나름 노력을 좀 하긴 했죠. 예. 양파 같은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까도 뭐가 계속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난 질문해보고 싶다. 네. 좋아요. 그래.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문학 작품들과 멀어지고 있는데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인생 책이 있을까요? 인생책은 수시로 바뀌어요. 저는 최근에는요. 저는 판타레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그거는 이공계 책이거든요. 과학사 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불이 났어. 그래서 한 권 갖고 튀어야 돼. 그러면 내 책을 갖고 튈까? 그 책을 갖고 튈까? 하다가 나 저 책 갖고 튀어야 되겠어. 왜? 내 책은 머릿속에 다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건 오히려 여러분 과학교양 책도 많이 읽어주세요.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읽으면서 점점 나중에 인문학, 인생 이런 걸 보면서 되는 거지 너무 한쪽으로만 좁게 보진 마시고 그래서 원한 답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그 말을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자,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좋아요. 교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느낀 인생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선생님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질문했지? 한 문장으로 저의 요약이 한 문장으로 될까요? 요약하라고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환갑인데요. 되게 늙어 보이죠? 환갑이라니까. 여러분 나 아직 최소한 30년 더 살아갈 것 같아. 요즘 그럼요. 요즘 패턴 봐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50 넘으면 인생에 대해서 뭘 좀 알 것 같았고 인생은 뭐다라고 막 쓰고 싶었는데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들 이제 퇴직들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들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동안은 항상 조직 안에서의 자기로만 설명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만두고 나니까 오롯이 이제 자기만 남았잖아? 이제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인데 그걸 우린 배운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 평균 중위연령이 43.6세예요. 그러니까 옛날 30살은 지금 45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 모델도요. 지금 우리 어른들 갖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100세 이상 살 사람들인 거고 아마 저 같은 얘기를 하려면 60이 아니라 70살 때쯤 해야 될지 몰라. 그만큼 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우리처럼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직업도 아마 2개 정도 생각하셔야 될걸요. 공부 평생 하셔야 될걸요. 그렇게 인생의 개념이 달라지는 시대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못 해드려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데 저는 아직 내 인생이 뭐다라고 못 하겠어요. 나중에 제 묘비에 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학생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랐고,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죠. 근데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실성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우리보다 더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걔들 정말 성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됐어, 이제 지쳤어. 아니요, 그때가 진짜 성실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지금 돌아온다 그러지만 계속 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환경과 싸우면서 동시에 다시 우리들 삶의 자리를 되찾아갈지를 지금 막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그 앞길을 이제 여러분 청소년들이 진짜 이 사회의 중심이 돼서 환경 문제도 좀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지구 만들어 주시고, 그런 모든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여러분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을 좀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꿈과 끼와 이런 걸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정말, 오늘 느낌이 정말 배추도사 한 분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뭔가 따뜻하고 정말 몽글몽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멋진 얘기로 마무리 잘 해주신 정재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공부 자체를 사랑해야 그걸 잘할 수 있게 된다는 말. 저도 역시 공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그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공부가 아니어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이는 눈이 더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앞날이 더 잘 보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많이 찾길 진심으로 꿈틀이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